네, 안녕하세요. 모아바 김수빈입니다. 2025년 2회차 소방설비 산업기사 필기기계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빠르게 호다닥 요번에 신출된 문제들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앞으로 아직 시험 남아 있으신 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 소방원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인화성 액체인 클로로벤젠은 몇 석유류에 해당하는가? 몇 석유류에 해당되는가? 라고 했는데, 좀 자주 봤던 문제 같은데 쉽겠지만, 여기는 벤젠이 아니고요. 클로로벤젠이에요. 클로로벤젠. 여러분들, 벤젠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인데, 라고 체크를 했다가, 땡, 틀리게 될 수 있다. 여기서 클로로벤젠은요, 벤젠 끝에 있는 수소 원자가 다른 원자로 치환됐다, 조금 변형된 거다, 이 정도로만 가볍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 클로로벤젠은 제2석유류에 속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클로로벤젠이 좀 어색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 10개년 사이에서는 이 클로로벤젠이 몇 석유류에 속하는가 라는 문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도를 많이 살펴보신 분도 접하기 어려웠던 문제일 텐데, 최근에 10년 전이었던 문제들이 다시 끄집어 나와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보시면,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벤젠이 아니고 클로로벤젠이네 제2석유류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좀 같이 세트로 가져가도록 합시다. 이 몇 석유류냐, 1, 2, 3, 4 석유류 특수인화물 물어보는 것은 제4류 위험물, 그러니까 인화성 액체를 안에서 구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위험물의 구분, 요 문제 정말 많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빠르게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1류부터 6류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산, 가, 자, 인, 자, 산. 자, 이렇게 빠르게 체크를 하고 나면 위에 거 3개는 대부분 고체, 밑에 거 3개는 대부분 액체 라고 해서 채워 넣으면 되겠죠.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하면 여기 자로 시작하는 거는 일단 제외. 자, 보시면 그래서 산, 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는요 자연 발화성 또는 금수성. 여기서는 물질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로 시작하는 것은. 자, 밑에 내려오면 인화성 액체. 밑에 있는 자는요 자기 반응성. 여기도 물질. 자로 시작하는 건 물질로만 채워주시면 되고, 마지막 산화성 액체. 그래서 1류부터 6류까지 얘네 분류하는 것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다라는 것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또 많이 나오는 것, 이 인화성 액체 안에서 얘네를 구분하는 것인데, 이 특수인화물과 1, 2, 3, 4 석유류 얘네를 구분하는 기준은 인화점이다. 다른 뭐 발화점, 발화점 이런 게 나온다면 땡! 인화점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만 꼭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알아봤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명 용기, 물이 담긴 병 등이 렌즈상의 작용으로 인하여 태양광선이 굴절 또는 반사할 때 생기는 열 에너지에 의해 출하되는 화재는, 자, 요것도 여러분들 이 최근 10개년간 못 만나보다가 제일 최근에 출제됐던 연도가 아마 2014년 요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또 다시 등장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관련도 많이 잘 보시니까 옛날에 있던 문제들을 자꾸 끄집어 온다. 그래서 이런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표면 화재입니다. 이 표면 화재는, 그렇죠, 어떠한 물질이 있으면 물질 표면에서 화재가 나는 것, 표면 연소와 다른 것, 표면 화재. 요거의 대표적인 예로는 휘발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2번 신부화재입니다. 신부화재 대표적인 예로 목재나 섬유류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연화재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열이 축적되어서 일어나는 화재. 그래서 요거는 자연화재, 자연발화,
자연 발화와 비슷한 말이다.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말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인가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태양광선이 어떤 렌즈 혹은 물이 담긴 병 이런 거 했을 때 굴절 또는 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절 또는 반사.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었을 때 여기 돋보기로 이용해서 이 빛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태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굴절 또는 반사를 이용한 거. 그러면 이 빛이 모여서 빛이 수렴한다라는 뜻으로 수렴화재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화재는 대표적인 예로 돋보기 효과를 들 수가 있을 텐데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빛이 모이니까 빛이 수렴하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체역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어느 이상기체 10kg에 온도를 200도만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값이 압력이 일정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최적이 일정한 경우 간에 375kJ의 차이가 있다면 이 이상기체의 기체상수는 몇 줄 per 킬로그램 켈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이상기체 10kg이라고 했기 때문에 M값 질량을 바로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온도를 200도씨만큼 상승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200도만큼 상승시켰다라는 말은 차이가 200도란 얘기겠죠. 그래서 델타 T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여기서 일단 체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거나 여러분들이 공식을 쓸 때 온도를 대입한다면 모든 문제들이 다 절대온도, 그러니까 켈빈 온도를 적용한다라는 건 꼭 참고를 해주시고, 하지만 온도 차이예요. 섭씨 온도를 변환을 할 때, 켈빈 온도로 변화를 할 때는 플러스 273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섭씨 온도의 차이나 켈빈 온도의 차이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 T에다가는 바로 200을 대입을 할 것이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고, 그랬을 때 필요한 열량값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 열량이라고 했으니까 정압 압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압력은 MC 델타 T 이렇게 구했었죠. 그때 압력이 일정할 때 비열 P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M은 10, CP 곱하기 온도 차이는 200 계산해주면 2000 CP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최적이 일정한 경우 정적 열량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MC 델타 T인데 이번에는 최적이 일정할 때의 비열, 그러면 마찬가지 10 CV 200 해서 2000 CV 이렇게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열량의 차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QP에서 QV 정압 압력에서 정적 압력을 빼야 될 것입니다. 왜요? 압력이 일정하다는 뜻은 부피의 변화가 있다는 뜻인데, 부피 변화할 때 드는 열량이 많기 때문에 정압 압력은 정적 압력보다 열량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정압 열량이 정적 열량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QP에서 QV를 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QP 대신에 요거 집어넣도록 할게요. 2000 CP 빼기 2000 CV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는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을 텐데 그 열량의 차이가 375kJ이라고 한다. 375kJ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CP 여기에서 CP 빼기 CV 이렇게 2000을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CP 빼기 CV 정압 비열에서 정적 비열을 빼주었네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체의 기체상수가 되더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2000분의 375kJ
요거를 계산을 해준다면 대략 어떻게 되나요? 0, 0, 0, 0, 0, 0 이렇게 갈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2로 나눠주게 되면 2, 1, 2, 8, 7, 5 킬로줄.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때 여기 단위는요, 여기 단위 뒤에 퍼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킬로그램 켈빈이 생략되어 있겠죠. 왜요? 아까 이 2000 구할 때 MC 델타 T 할 때 킬로그램, 그 다음에 켈빈 요거 생략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나눠줬을 때 분모의 단위가 온다. 이거 왜 설명드리나요? 여기 단위 맞추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줄 퍼 킬로그램 켈빈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줄 퍼기 때문에 여기 킬로줄, 킬로는 1000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의미니까 결과 1000 슉슉슉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187.5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근데 이 문제는요, 뭔가 유체역학이라기보다 연력학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출제되진 않지만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면 꼭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할 것은 이 기체상수, 어떤 이상기체의 기체상수는 정압 비열에서 정적 비열을 빼준 그 값이 기체상수구나. 기체상수가 되는구나.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원심 펌프의 특성 곡선은 뭐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많이 안 만나 보셨죠? 그냥 표 가볍게 보면서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원심 펌프의 특성 곡선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은 일정한 회전수에서예요. 일정한 회전수에서 어떤 유량과 전양정, 펌프 효율, 소요 동력 등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수는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 있죠. 회전수는 직선으로 나타나 있죠. 요거는 일정한 회전수에서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회전수는 일정을 할 때에 그때 펌프 효율, 그 다음에 동력, 전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로축은 토출량이에요. 토출량. 이 토출량과 전양정 사이의 관계, 토출량과 펌프 효율 사이의 관계, 토출량과 동력 사이의 관계.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요. 전양정이 점점 낮아질수록 토출량이 높아지는구나, 토출량이 커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일정한 회전수에서였다. 그래서 돌아보시면요. 자, 유량과 회전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회전수 곡선이 아니더라. 원심 펌프의 특성 곡선은 일정한 회전수에서더라.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다른 전양정과 축동력, 그 다음에 펌프 효율, 얘네들이 유량과 관계 있는 것이다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되지가 않지만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셨는데, 자, 원심 펌프의 특성 곡선이다 라고 한다면 일정한 회전수라고 했었는데 라고 해서 답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3과목 소방관계법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계법규에서는요, 제가 두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변형 문제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만한 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큰 곳을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그 화재에 대한 예방을 강화시켜야 되는 구역이 됐었죠. 자, 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있어서는요, 시공창에 빠진 목조가 위험합니다. 요거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공창에 빠진 목조가 위험합니다. 그러면 정답 4번 아닌가요? 아니에요. 노후 건축물 밀집한 지역도 화재 예방 강화지구 맞아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그쵸? 위험물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어야 됩니다. 하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밀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 그걸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시장 지역은요, 밀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그 하나의 시장 내에 여러 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축물이 하나 있으면 안 되고요. 밀집한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요거 6번은 밀집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요 밑에 보시면은요, 8번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방시설이나 소방용수시설,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하겠죠.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두 번째 문제는요, 신출 문제로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소방시설공사법상 일반 공사감리원이 감리 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경우 그때 담당할 수 있는 최대 공사 현장은 몇 개 이하인가 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매우 좋은 신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일반 공사감리원이 담당할 수 있는 그 총 연면적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10만 제곱미터 이하죠. 감리원 한 명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 현장은 현장 연면적 총 합계가 10만 이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때 그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현장은 몇 개? 5개였습니다. 왜 5개였습니까? 그쵸? 일주일에 하루를 생각을 하면 월, 화, 수, 목, 금 5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써왔죠.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감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를 해야 된다. 즉, 해당 현장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감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월요일에는 A, 화요일에는 B, 수요일에는 C 이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5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소방관계법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제 4과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과목에서 나온 문제 1번. 자, 지상 5층인 사무실 용도의 소방 대상물에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최소로 설치할 수 있는 방수구의 총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단 방수구는 각 층별 1개의 설치로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고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피난층은 1개의 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모양을 한번 이렇게 샥 그려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방수구는 각 층별 1개의 설치로 충분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방수구를 설치를 할 때 하나, 둘, 셋, 네, 5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군 해서 5개를 고르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피난층은 1개층 1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설치 제외 대상 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층은 피난층,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피난층이기 때문에 1층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답은 4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 설치 제외 항목을 잘 봐주세요. 보시면 방수구는 특정 소방물에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되지만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서 체크할 것은 아파트의 1층 및 2층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자, 2번 여러분들 방금 앞 문제에서 봤던 내용이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에는 제외해도 된다. 이렇게 제외 대상 한번 꼭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물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을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포소환 설비에 수원과 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겸용 사용을 하고 있대요. 자, 이 중 옥내 소화전의 설비와 옥외 소화전 설비가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 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수원의 저수량은 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수원을 겸용한다. 얘도 쓰고 쟤도 쓰고 쟤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안 나와 있나요? 네. 모든 소화 설비의 그 필요한 수원의 양의 합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필요한 양의 합.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 설비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소화 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 해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물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을 이런 여러 것들이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때 저수량은 일단 첫 번째, 각 소화 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 내용이라고요. 뭐라고요? 여러 가지 써야 되면 각각 필요한 양을 다 합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다만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에서 고정식 소화설비가 여기 괄호는 생략할게요. 괄호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고정식 소화설비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다. 그 다음 그 소화 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그 경우라면 그때 그 각 고정식 소화 설비에 필요한 것 중 최대의 것, 얘는 5만큼 필요하대, 얘는 10만큼 필요하대. 그러면 둘 중에 더 큰 거, 그 큰 거를 기준으로 그거 하나 이상만 구해주면 된다. 그거 하나 이상만 준비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여기서도 만약에 뒤에 이 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싹 다 더한 합한 양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을 텐데 이 뒤에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 다음 그 소화 설비가 방화벽,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너네 중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니? 그거 이상만 준비해줘 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된다고요. 각 고정식 소화 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에 최대의 것 이상 A, B, C 중에 너네 중에 가장 많이 필요한 거 있니? 그 정도 이상으로만 준비해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4과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기출 트렌드 분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까지는 그래도 관연도를 많이 살펴보면 문답식으로 이 문제는 이게 정답이었는데 하는 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공식을 암기를 한 다음 적용을 잘 못하더라도 계산기를 잘 쓰지 않더라도 어떤 관연도 문제만으로도 정답을 추릴 수 있는 문제가 좀 다수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들어서는요, 숫자를 많이 바꾸고 있고 딱 문제만 보았을 때 정답을 추릴 수 있는 문제보다는 직접 공식을 알고 일일이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비중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관연도만 본다라고 했을 때 꽈락도 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식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어차피 실기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계산을 직접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더더욱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필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꼼꼼히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도 기계구조도 관연도만 풀어도 고득점이 가능을 했고 최근에도 관연도에서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관연도를 많이 보셨을 때도 기계구조는 고득점이 가능을 하겠다. 다만 22년도에 화재 안전 기준이
화재 안전 기술 기준과 화재 안전 성능 기준으로 이렇게 이원화가 되고 난 이후에 24년도 7월, 그 다음에 24년도 7월, 8월에 많은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이후의 문제들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지만 아직까지 25년 1회차, 2회차까지는 지금 그 개정된 이후의 문제들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많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차차 많이 새로운 문제 유형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24년 7, 8월에 많은 개정이 되면서 신춘 문제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초격차 교재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신설된 내용, 개정된 내용 다 수록을 해놨으니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춘 문제 많이 살펴봤고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또 소방설비 산업기사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 꼭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